우리 언어학의 가장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우리 남승호 교수님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지금 개정 교과서의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글을 처음으로 좀 써주셨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해오신 지 꽤 몇 년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귀한 글 써주셨습니다. 또 일정이 오셔서 직접 발표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일정이 수업이 있다고 좀 대신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심오하고 정확한 글이라서 제가 잘 이해해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전체가 출발을 올라가면 이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혁명은 사실은 언어혁명이고 언어학자들에게 법률가가 섰고 법률가들에게 교육학자가 섰고 교육학자들이 속아서 전 국민이 속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글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이 우리 언어학적 분석의 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하게 우리 남성희 교수님 글 써주셨고 또 조금 있다가 우리 현수경 교수님이 또 언어적 관점의 글을 발표해 주실 겁니다. 성혁명 이론은 그 언어학자인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이 이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조작적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언어에 미혹된 소수의 법률가, 소수의 교육학자가 전 사회를 망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제는 언어는 생각을 담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는 사고를 왜곡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 이렇게 보고요.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언어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개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언어를 조작하면 우리의 그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언어의 권리가, 언어의 자유가 파괴된다. 이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그 정확하게 실제로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게 모르는 사이에 지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언어는 사회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정착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조작해서 합의하지 않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사고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사전에서 사랑을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썼다가 남녀를 빼고 그냥 상대에게 매력이 이끌리는 것으로 한번 바꿨다가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그래서 남녀로 다시 바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NAP 안에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인권국장의 NAP 안에는 그 성차별금지법 추진장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사전을 바꾸겠다 이게 나옵니다. 사전에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언어를 반드시 넣고야 말겠다. 그래서 지금 사전 수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의 작성에 관여하시는 깨어난 국민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께서 이 사전에 오염된 조작된 언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온 언어 색출해서 뽑아내고 들어올 언어 막아내는 이런 사전 수호 운동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남녀를 뺐다가 남녀로 복원된 부분이 있다. 그럼 동성애는 과연 사전적 사랑이냐? 동성은 남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랑일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무심코 동성애를 쓰지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맞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를 써야 되냐? 동성 성 행위로 써야 한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정상적인 사랑처럼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착각한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처음으로 운동을 해서 유전되는 것이냐에 대한 책을 처음 쓰신 길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심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인가, 제목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을 보시고 다시 쓴다면 동성 성행위자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학제적으로 계속 배워가지 않으면 하도 전반적인 부분에 교묘한 언어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심코 저희도 이런 용어에 오염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성소수자라고 해서 마치 보호받아야 할 인식을 요구해서 여기 137페이지 보면 인식의 조작을 꾀한다.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는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고를 강요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순용하면은 지금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가르치는 이념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역시 조작 용어다. 그럼 이 용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용어 조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철학자가 하이에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이에크는 나치의 언어 조작을 보면서 단어를 비틀고 왜곡하면서 사고가 조작된다는 걸 관찰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이 극소량의 독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한순간에 독살하는 것과 동일하게 언어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거에 잘못된 언어에 조작된 동유럽은 사회주의에서 탈출한 뒤에도 계속 소통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에크의 이런 언어 조작을 통한 사회 지배의 통찰력을 받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빅브라더가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뉴스피크 이론, 그러니까 새 언어를 써라, 그리고 새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라. 아주 유명한 사고죠. Think in new speak. 그러니까 think in new word, 조작된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우리를 지배하려는 빅브라더의 종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간파한 굉장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아주 전형적인 언어 조작이 나옵니다. 1984년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노예다, 모르는 것은 힘이다. 어때요? 모순되는 개념을 그냥 하나에 막 넣어서 가니까 결국 이걸 이중사고라고 그러는데 변증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아주 악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참과 진리가 구별되는 성경적 진리를 다 섞어 놓는, 이런 거는 굉장히 저주받을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강력히 경고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리가 없게 되는 개념이죠. 이런 용어들을 자꾸 쓰면 그냥 영혼이 오염되고 부패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다양성이라는 용어도 이 독을 품은 용어다, 이게 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계속 내면화를 요구하고, 이 다양성을 얘기하면 전통적 개념을 거부하게 하는, 젠더 개념을 강요하는 개념으로 이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다 보면 그 독을 먹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139페이지 아주 정확하게 남 교수님이 포인트를 내세웁니다. 다양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젠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의도로 편향적으로만 사용된다. 절대 공정한 다양성이 아니에요. 성관념 다양성 이제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성관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관념 다양성,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른 윤리관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향적 이데올로기가 선전과 기만을 위해 다양성을 위해 사용할 뿐 뭘 인정 안 하느냐? 양심과 사상의 다양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다양성의 이름으로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오면이 살아있는, 그게 진정한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을 파괴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쓰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인식인 것처럼 세뇌당한다는 거예요. 다양성 존중이라는 거를 계속 쓰다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정 안 하면 이게 무리한 것이라는 자기 검열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언어학자로서 정교한 분석이죠. 굉장히 제가 보기엔 언어학자로서 이 성혁명 개념을 날카롭게 비판한 거의 최초의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에 깨어나야 다 지금 속고 있거든요. 서양도.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조작이요. 언어 조작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 근데 이 언어 권리라는 게 있대요. 인간은 언어로서 자유를 누린다. 근데 PC주의라는 게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특정한 정치 사항에 일치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만 쓰라.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학도 지배하는 개념이 됐는데 요거는 원래 완고거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노골적인 언어를 좀 부드러운 영어, 고운말로 쓰자. 운동으로 PC 이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고운말 쓰기 운동.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PC 이론은 원래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남 교수님의 분석이에요. 레닌의 개념이다. 1917년 볼셰비키가 쓴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강령에 일치하는 것만 올바른 거로 보고 자기들의 강령에 올바르지 않은 언어 쓰지 마. 그러니까 이거 전체주의적인 용어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박사님, 우리 정일권 박사님도 노베르트 볼츠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노베르트 볼츠는 지난 몇십 년간 서구의 정치학도 오염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인 정치적 올바름. 이것은 정계만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지배적인 언어 정치로 자리 잡았다. 언어 정치. 너무 품격 있는 용어죠. 언어 정치, 언어 조작, 언어 지배. 전부 출발이 언어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썼던 이 언어가 이렇게 놀라운 강력한 힘을 인간에게 발휘할 줄은 진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 정치는 정말로 인간이 누려야 할 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 언어의 미혹과 정치에서 벗어난 분들은 거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보면 1984년에 뉴스피크식의 강제적 독재적 PC는 이미 소련, 중국, 북한 등 수많은 공산사회에서 시행된 거고, 현대 소위 자유민주 국가들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배하는 차별금지법에서 다양한 법률로 이 용어 정치가 시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 저기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체주의 나치 독재가 그대로 나타나는 신전체주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언어학 교수 스티븐 핑거, 지금 이 사람은 아주 깨어난 소수의 대학자입니다. 현재 미국 대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다. 누가 제한하냐? 법률가들이 교수가 뭘 말해도 되고 뭘 말하면 안 되는지 법률가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률가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학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언어학자가. 법률가들도 속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법률가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법률가도 멍청하게 속았어요. 누구한테 속았냐? 언어학자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언어를 하면은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에코라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다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PC 이론에 따라서 수정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백설공주와 비표준적인 신앙의 성인. 이렇게 써야만 PC 이론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검열을 당한다는 거죠.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가까운데 혐오 표현 금지론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양심 신앙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을 전혀 가리키지 않는다. 143페이지. 신언어를 쓰면 인간은 스스로를 검열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교활하죠. 이거 언어를 분별 없이 쓰면 스스로 노예된다. 이거를 우리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 저도 이번에 새로 배웠습니다. 화행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화행. 언어만 들으면 뭐 서로 화해하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의 본질을 보니까 스피치 액트래요. 스피치 액트라는 거는 말로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말로. 이 말로 행동하는, 말로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단언, 주장, 결론, 보고, 진술, 충고, 명령, 질문, 요청, 제안, 전부 이런 거, 사과, 비난, 축하, 칭찬, 찬양, 전부 선전만, 이게 전부 말로 하는 행동인데 이거를 검열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유를 뺏긴다는 거죠. 오직 말로만 행동하는 걸. 이 말로만 행동하는 거에 자유 뺏는 대표적인 이론이 혐오 표현 금지론이에요. 근데 이 화행에는 불쾌감을 주는 언어가 반드시 있고, 이거는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고 그냥 가치 판단을 하는 말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되는데, 불쾌감을 주는 언어는 일체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인간의 자유의 상당 부분은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면서 노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조작된 언어가 지금 새로운 2022년 교과과정 전역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조작된 언어를 쓰는 순간, 계속 교육하는 순간 교사도 학생이고 다 이 자유를 뺏는 언어에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언어학 교수님의 아주 정확한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이걸 기초로 우리 지금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말, 고운 우리말, 정확한 우리말,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이 조작된 용어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런 운동도 일어나야 할 줄로 봅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저는 이제 잘 대독했는데 제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귀한 글 써주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남성호 교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